네, 안녕하십니까. 홍정윤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첫 주죠. 네. 2023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감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던 것, 원하시던 것 다 이루셨나요? 이루셨어요. 네, 너무 멋지시네요. 근데 왠지 아쉬움이 조금씩 남는 건 맞죠? 근데 여기 막 웃으시는 분은 진짜 다 이루셨나봐요. 그죠? 축하드려요. 다 같이 한번 박수! 박수 친 모든 분들도 연초에 원하셨던 일부든 또 전체든 다 이루셨으리라고 봐요. 자, 오늘 이 늦은 시간에 퇴근 후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할 일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였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이 일을 선택한 데는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 그 운명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시간 준비해 보았어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모습은요, 한 10여 년 전의 모습이에요. 저 사진도 예쁘네요. 비포도 좀 안 좋은 거 꺼내왔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예뻤습니다. 네. 이렇게 젊었는데 이게 15년 훨씬 더 지난 모습에도 저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쁜 모습을 갖고 있으니 역시 그동안 뭘 먹고 지내셨나요? 라고 묻고 싶으시죠? 좀 전에 설명드린 거 10년 동안 쭉 먹었더니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왜 늙지 않냐 이렇게. 혹시 마녀냐? 왜 안 늙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 얼굴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멋지게 보여드린 저 참 좋은 약국이라는 저 약국은요, 저에게 사연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앞에 있는 그 화분 개수마저도 저는 5년 동안 밤새 밤낮 꿈꾸었었던 그런 화분의 개수예요. 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바이오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시죠?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 때, 그때는 신종플루도 전 세계를 강타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때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그 이전의 약국이 화랑도 이런 화랑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잘 돼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릴 때쯤 제가 잘 벌어들이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건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 내가 건물을 소유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건물을 분양받게 돼요. 그때가 바로 2009년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나는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덜커덕 어떤 그 약국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를 파고 지하 2층까지 파고 주차장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철근은 휘어질 듯 이런 세월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 위기는 왜 온 거지? 나만의 잘못인가? 뭔가 잘못된 거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위기는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도박을 한 것도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관리학사를 하다가 약국장을 하다가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이었었던 것 뿐인데 이런 사태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꿈을 꿨고 결국은 목표했었던 저 건물은 지어졌어요. 먼저 보여드리니까 좀 시시하죠.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안 보여드리고 이 건물입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약국 저 내부도요, 제가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약국이에요. 더 이상 저희 약국은 아닙니다. 이미 졸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때요? 5점 만점인 분? 아무도 없어. 3점쯤은 되세요? 써. 요즘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돈이죠. 돈 좀 많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는다면 어때요? 아까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그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일 수 있고요. 돈도 건강도 다 있다면은 명예도 있어야겠죠. 돈도 건강도 있는 졸부,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꿈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세요? 뭐가 불안하세요? 라고.
1위는 바로 노후라고 하죠. 우리 너무 오래 살아요. 100세 동안. 근데 이제 90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누워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안 죽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도 없어. 큰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후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자녀가 봉양을 못해요. 99세에 내 자녀는 60세야. 100세 되면 70세야. 걔도 노인, 나도 노인. 답이 없어요, 답이. 예. 그리고 취업과 소득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큰일. 예. 맨날 이런 그래프 보죠. 어떤 그래프예요?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잡자고 난리죠. 인플레이션의 결과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는 뭐예요? 보다시피 물가 상승하고요. 돈 가치 떨어지고요. 구매력 감소하고 빈부격차가 엄청 극심해지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일반인들은 점점 더 그 부의 사이즈가 떨어지게 되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옛날에 사 먹었던 걸 그 돈으로 못 사 먹는 거예요. 제가 강의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떡볶이 10원짜리 먹어본 분. 저기 손든 분 있어요. 없어요? 전 어렸을 때 10원짜리 떡볶이 먹어봤는데. 그래서 떡볶이 50원짜리였어요? 그건 다음 세대네. 여기 10원짜리를 하나도 모른다면 다 저보다 젊군요. 제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10원짜리 떡볶이 10개를 먹으면 정말 배가 두둑했었거든요. 자, 요즘 떡볶이 한 사람이 얼마예요? 그죠. 4,000원 정도 하잖아, 한 접시에. 제가 예전에 10원짜리 한 접시면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4,000원이면 몇 배의 물가가 오른 거예요? 400배잖아요. 40배인가? 40배인가요? 네. 이렇게 시간 동안에 내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감소가 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치리법칙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원금이 2배 되는지에 대한 이자율로서 계산을 한 것을 거꾸로 이건 역치리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자, 인플레이션 1%. 돈이 반 되는데 72년 걸려요. 뭐 괜찮지 뭐. 내 한 생엔 똑같이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2% 되면 36년, 3% 되면 24년.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12년 만에 돈이 반토막이 나요. 여러분 지금 10억을 갖고 있는데 50세예요. 그런데 12년 후에 62세인데 그 10억이 5억이래요. 다시 74세에 그 돈이 2억 5천이래요. 살 수 있겠어요? 노인이 되면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 가치가 뚜두둑 떨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도둑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돈은 도둑 맞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답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어요, 이제. 나 돈 도둑 맞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뭘 사죠? 자산을 삽니다. 부동산을 사고. 뭘 계속 사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돼요. 그걸 바로 이름하여 버블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집이 40억, 50억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평생 만져볼 수 있습니까? 5억도 비싼데? 요즘에 5억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그게 바로 버블의 일환이에요. 이런 버블 현상은 실체 없는 가격 현상이 투기를 유발해서 그냥 투기의 심리로 계속적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현상이에요. 버블이라 이름함은 당연히 바늘로 콕 찌르면 아주 작은 바늘도 전쟁도 어떤 위기도 그 버블이 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잉태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왜 나타나냐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냥 어떤 내재되어 있는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버블은 튤립 버블이었습니다. 튤립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저 튤립 버블이 있을 때는 튤립 종근 근 하나가 얼마였냐면 근로자의 1년 연봉의 10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얼마예요? 한 10억짜리 튤립 알 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투기 열풍의 극단이면 저런 식이 됩니다.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닷컴 버블이 있었죠. 2000년대 들어가면서. 근데 닷컴 버블도 어떻게 됐어요? 2년 만에 약 5조 원이 증발됐어요. 그래서 투기 심리, 공포 심리,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오른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런 공포들을, 심리들을 조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가는 것도 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극단적인 경우는 어떠냐면은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도 봐봐요. 집 사고 싶지 않으세요? 더 오를까봐? 그럼 계속 사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바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인플레이션은 1개월에 50% 이상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달걀 하나가 10억 할 거예요. 10억짜리 달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오직 돈이 많으면 그냥 불로 태워요. 그냥 장작을 구하는 것보단 돈을 태우는 게 싼 거고요. 옷감을 사는 것보다는 돈으로 옷을 짜입는 게 사고요. 그 한 10억씩 쭉쭉 태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돈 가치가 없고 거의 국가 부도 사태죠. 그러니까 현재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 부도의 사태가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근데 이 상황은 독일의 그림이에요. 독일은 선진국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돈을 다 없애는, 그리고 정말 전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걸 넘어가면서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묵과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행하는 게 뭐예요? 올리죠. 뭐를?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또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망합니다. 벼락 거지가 됐었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집값이 막 올라서 못 사니까 벼락 거지가 됐었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니까 전국의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뭔가 지탱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주식 가격이나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공포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띄게 되죠. 이건 왜 이런 사이클을 띄게 되는 것 같으세요? 자본주의는 화폐 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안에서 요령을 피워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고 이 사이클 속에서 가고 있는데 운 좋은 누군가는 그걸 타고 부자가 되겠죠. 정보에 아주 유능한 사람, 정보를 사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때요? 뒷공무니를 쫓아가다가 어떻게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아니 평생을 살아도 부자가 안 돼. 평생을 살아도 월급도 올랐는데 맨날 제자리예요.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에게 다른 대책이 없는지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정말 절실하게 대책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공부했고 새로운 선택을 사실은 하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은퇴 후 이제 뭐 은퇴 얼마, 아까 떡볶이 10원짜리도 모르니까 아직 젊으신데, 저는 떡볶이 10원 세대라서 좀 있으면 은퇴 세대예요. 그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은퇴 후에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꽃감 빼먹듯이 번 돈으로 쓰신대요. 근데 아까 그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꽃감 빼먹듯이 모아놨던 그 돈이 가치가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요즘엔 어떠냐면요, 애들이 독립을 안 해. 애들이 집을 안 나간 애가 다시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세대, 마처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나는 부모를 부양해요. 근데 나는 봉양 못 받는 첫 세대야. 어떻게 죽어야겠어요. 너무 슬퍼서. 그럼 마처 세대를 우리 586 세대 정도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세대는 어떠냐면요, 더블 케어 시대예요. 부모도 돌보고 애도 돌보고 그 애도 돌보고, 도대체 애까지 돌보는 그런, 아이고 한숨 쉬시, 내 얘기일세, 내 얘기일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연 대책이 없나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제가 그 언젠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뭐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남보다 모자란 거 하나 없고 열심히 살았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냐고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고, 제가 투자 실패로 망했던 5년간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인생 2막 1장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제가 약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도 70, 80이 돼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무 오래 사는데 자녀한테 믿을 수 없고요. 자산은 너무 비싸지고요. 뭔가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2막 1장에도 뭔가 꾸준히 내게 들어오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장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어떤 직업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바로 평생 직업이죠. 평생 직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직업이 있을 땐 힘이 셉니다. 그죠? 왜 그래요? 월급이 들어오니까. 오늘 딸내미가 사고 쳤어. 해줬어.
근데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망했대.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월급을 받고 소득이 들어오는 때는 우리는 힘이 셉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없잖아요. 잘렸어. 아니 은퇴했어. 나이 먹었어. 그리고 들어오는 소득이 없다면, 그리고 나에게 사건이 터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평생 직업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평생 직업이 내게 뭘 줘야 되냐면 수입을 늘려야 돼요. 평생 10원짜리 떡볶이를 먹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지금 가니까 비싸던데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4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90년 정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 안성탕면 250원이었는데 밖에서 사 먹을 때요. 네. 그 학원가에서 그랬나?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성탕면 사 먹으려면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뭐 내가 100만 원, 500만 원 벌어. 좋아. 그런데 20년, 30년 내도 500만 원이 과연 큰 돈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 평생 직업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것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 이제 우린 70대면 이렇게 걸어요. 80대면 안 들려. 뭐라고? 어떻게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소득의 종류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통 소득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파이프 소득 정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나이가 먹어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의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물통 사업을 보면 이래요. 힘이 좋을 때 열심히 하다가 너 나가. 뚝. 그럼 이제 소득이 없죠. 그럼 이 다음에 모은 돈이 없거나 뭐 사건 터졌으면 정말 극빈충으로 떨어지는 게 십상인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라인 수입은 어때요?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쭉 올라가면서 자산을 부르는 소득.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건강적으로 더 좋지 않다 하더라도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적인 소득원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건물주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건물주. 그렇지만 지어지지 않더군요. 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나 음반 제작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보면서 앞에 세 개는 능력 없고 돈 없고 다 바뀌었고 안 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시간을 많이 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을 덜 쓰면서도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이런 비즈니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내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죠. 그죠? 내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생산자 중심의 유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뭐 인터넷 쇼핑 같은 유통업자의 중심의 그런 소비 행위를 하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비자 중심의 유통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먹고 쓴 것을 누구한테 전달하면서 그것이 내게도 다시 소득원이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나와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이 되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아까 건강해졌잖아요. 건강해졌으면 누가 보겠죠. 너 뭐 먹고 그렇게 됐어? 그럼 이거야. 하면 그 경험을 나누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누가 너 뭐 먹고 좋아졌어? 너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눠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합니다. 기왕에 내가 어디 가서 똑같은 걸 샀는데 내게 아무 캐시백이 안 되는 것보다 똑같은 곳에 갔을 때 내게 자꾸 주는 곳에 가게 되겠죠. 저는 커피숍도 똑같은 데만 가요. 10잔 주면 하나 주니까. 그리고 주유소도 똑같은 데만 가요. 뭘 주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현명한 소비 생활을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니까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면 그 브랜드에 집중할 확률이 높죠. 우리 현대인들의 소비자들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사시나요? 온라인으로 탁 주문해서 하는 그런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한국에서든 캐나다에서든 지방에서든 서울에서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요. 고정비 지출이 없어요. 아까 봤던 그 약국은 차리느라고 10억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는 알아봤을 때 참 드는 돈이 없더라고요. 고정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월세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이걸 먹고 좋아졌어라고 말하는데 학력이 필요해요. 자, 앞으로 내 몸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때는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들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나 학력과 나이와 상관없이 내 경험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시작할 수 있고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노력에 비례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아무리 잘해도 사장 이상의 월급을 받나요?
유리천정이라는 게 막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잘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모함을 받아서. 그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유리천장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무한소득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구조를 가져요. 나는 경험만을 나누었을 뿐인데 회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지 무엇만 하면 돼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거죠. 아까 소개받았던 그런 좋은 영양제를 약국에서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마트에도 되고 아이허브에서도 사도 먹어도 되는데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이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면 유산화의 제품으로 사 먹는 것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득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안을 보면 글로벌로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약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35% 정도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요? 내 주머니에. 여러분 그냥 쓰시기만 할 거예요? 내 주머니를 통과해서 지나게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통과해야죠. 그렇죠? 예전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책을 볼 때 나는 돈이 없어서 늘 전전긍긍했는데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었지만 늘 부족하니까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죠. 뭔가 세금을 내려도 뭘 내려도 항상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 적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고. 적어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 건데 많아서 문제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게 당신의 삶을 바꿔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공중에 떠도는 그 수많은 돈을 내 주머니로 통과시킬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네트워크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그 많은 돈은 어디 있는 걸까? 은행 계좌일 통과하지. 그죠? 알 수 없었던 돈을 내 주머니에 넣고 싶었는데 바로 여기에요. 소비를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소비를 하면서 내 주머니에 통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은 첫 번째로 영양제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 그리고 나머지 생필품이에요. 결국 달마다 사용하는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품목들이 주요 제품이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즈맨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자기 소비 경험을 나누어서 단골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것으로 나의 망을 짜서 합산 매출이 일어났을 때 내게 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필품, 가장 좋은 제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조 달러의 그 웰리스 산업에서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일반 직업보다 한 5년 정도 했을 때 일반 직업에서의 소득의 캐파보다 한 5배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얻을 수 있는지는 차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나가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내가 채웁니다. 야, 내가 너를 꼭대기에다 꽂아줄게. 너가 1번 사업자야. 어제 오픈했거든? 이제 다음 달에 오픈할 거야. 가망으로 뽑아보자. 뭔지 선점이 중요해. 압구정동에 땅을 꽂았었어야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런 유혹은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창립하고 7년 내에 망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회사를 선정해서 5년 10년 먹고 떨어질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평생 직업. 죽을 때까지 내게 돈을 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네트워크를 선택할 거라면 현명한 선택, 기준 있는 선택이 반드시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으로 바로 탄탄한 회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탁월한 제품이 있어야 되죠. 너나 내나 이건 다 안성탄만 신라면 뭐 다 똑같아. 이러면 안 되고 특별히 이건 너무나 좋다라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제품이었을 때 재구매, 재선택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내가 좋은 회사였고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달해도 돈이 안 돼. 나만 소진돼.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내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인지 꼼꼼하고 깐깐하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실제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회사가 한 3,000여 개가 넘어요.
그 전부 폰지 사기고요. 매일 막 책상이 종이가 날르고 어제도 떴대, 내일도 떴대.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네트워크가 돈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걸 선택하는 기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방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고 깐깐하게 선택했어요. 꼼꼼하고 깐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무거나 할 것 같진 않잖아요. 제가 선택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름은 유산나고요. 이 회사는 창립자가 마이런 박사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간은 수명을 타고났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건강해야 되고 반드시 죽죠. 병에 걸리든 사고를 당하든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는 기간 동안에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생토록 건강하고 삶의 질이 좋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소망이라는 기치하에 이 회사가 차려졌고요.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1974년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최초에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던 걸 레보러터리라는 회사를 운영했고요. 1990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이젠 진단이 늦어. 예방이야, 예방.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수명도 늘었고 진단으로 소독하고 수술하는 그런 의료 상황보다는 예방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다라는 판단으로 92년에 유산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창립했고요. 현재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25개 국가에 진출이 되고 올해 인도 시장이 열린다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이후에 60배로 주식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상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해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으니 탄탄한 회사, 탄탄한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 투자가가 앞으로 100년간 롱런한 회사에 대해서 좀 꼽아주셔라 라고 하는 포브스 잡지에서 어떤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들었네. 월마트, 코카콜라와 함께 유산나라는 회사를 꼽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버 시대니까. 일단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이 병원에서 의존해서 나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꼬매주고 그때 아주 급한 것만 해줘요. 결국 내 면역력과 내 체질을 키워주는 거는 뭐예요? 영양제죠.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간 롱런한 섹터 중에 유산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21세기 전 세계 헬스케어 주식 중 수익률 1위가 유산나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요. 2017년부터 쭉 올라왔을 때 가장 최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를 선택했을 때 이제 최절정기에 있어서 쇠퇴할 날만 있는 회사를 선택하실 거예요? 이제 막 떠오르는 회사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죠? 나는 편승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제가요 예전에 약국 차릴 때 첫 번째 두 번째를 망했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지가 안 좋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전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망했어요. 그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입지도 중요하고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회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고요. 이 회사는 인하우스 시설로 OEM으로 다른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그 의약품 기준으로 전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탁월한 제품력을 가지게 되냐면 R&D 팀에 150명의 연구자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는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다. 유산나 외에. 그래서 굉장한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탁월한 거고요. 이런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갈 텐데요. 기초 영양, 눈 건강, 면역 기능 살려주는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이 제품들이 엑셀런스입니다. 엑셀런스. 영어 발음 되네요. 제가 이제 유산나를 통해서 해외도 좀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썩 좋은 발음은 아니지만 영어도 좀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우 구려. 네.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는 유산나만의 기술력이 있는데요. 세계 특허를 낸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인류 수명 연장과 관련된 그런 비밀적인 어떤 요법을 우리 영양제에 넣어서 세포가 재생이 되고
사멸된 세포는 빨리 소멸시켜서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세계적인 특허 기술을 획득한 그런 제품이에요. 왜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얘기했던 그 근간에는 이런 기술력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요법, 뭐 폴리시 요법 이런 것들도 방출 속도를 달리해서 하루 종일 내가 비타민 C의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요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종 상을 엄청나게 수상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700개, 800개 정도 받았어요. 800개인데 제가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요.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800개 정도고요. 저는 어떤 것에 주목하냐면 세계에서도 상을 되게 많이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5년간 1등을 했는데 메디컬 헬스케어라는 대상은 뭐냐면요. 조선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어디와 협작을 했냐면요.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어디 많이 들어본 데 아니에요? 국민 건강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함께 연구해서 최고의 의료기관, 최고의 의료 영양제, 기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선정했어요. 그 선정이 시작된 이후로 5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헬스팩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제품을 먹어야겠죠. 뭐 자세한 거 많은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얘기하자면 또 1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하기 소망이었는데 말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의 우려도 없이 계속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니까 저도 안심하고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또한 이 회사는 기능의학병원인 산후비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왜 웃으세요? 제가 무슨 쇼호스트 같죠? 제가 가끔 그거 보거든요. 그 홈쇼핑인가요? 그래서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사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호스트가 숨이 차. 그럼 막 끝날 것 같아. 그럼 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중에 꼭 사업 설명할 때 꼭 호스트처럼 해야지.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내용이고요. 그냥 좋은 회사구나 라고 감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의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잡지에서 우수하다고 얘기했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환자들이 유산화의 제품으로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면역력과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 돈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돈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로서 작은 돈 버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몸이 좀 약했던 사람이었고 평생도록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했고 10년 동안 살면서 저는 약국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반 정도 외국에 가도 그 돈이 줄지 않아요. 그런 돈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갖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하실 때요. 다이아몬드 되시겠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돈이 내게 가치가 있는가? 출근해서 노동해서 버는 돈 아니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 똑같은 돈이라면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 그 돈을 뭐라고 해요? 자산소득이라고 하죠. 자 오늘 여러분과 자산소득에 대한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자 100만 원을 자산소득으로 계속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30만 원을 30년 동안 내야 돼요. 뭐 국민연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못 받을 수도 있다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다음 안을 선택하기로 해요. 배당금으로 돈을 받아야 돼.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들어온 돈은 아니에요. 엄청 벌었다가 한 방에 막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배당 수익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 배당금으로 100만 원 얻으려면 10억 있어야 된대요. 그 10억 있으시면 그냥 그거 쓰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으로 계속 살기는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5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렇게 100만 원 정도를 된대요.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꽤 많이 걸려요. 근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때요? 유산에 오셨죠? 유산에서 퓨처 빌더 정도가 되면 100만 원의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나머지보단 좀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자, 이 비즈니스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연구 개발해야죠. 누가 해요? 회사가. 제품 생산 누가 해요? 마케팅 누가 해요? 아무 하는 게 없네? 그 다음에 주문 배송 누가 해요? 회사가. 수익 분배도 누가 해요? 이거 회계 파트, 생산 파트, 배송 파트, 마케팅 파트 얼마나 큰 돈과 정신이
산만한지 아세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 모든 걸 누가 해줘요? 좋다. 그럼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공유. 이게 좋다 나쁘다. 최고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한 그런 제품들을 공유만 하면 되는 일로 이 비즈니스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요. 동일 비율의 커미션으로 20%를 준대요.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분을 소개했거든요. 이분이 그 뒤를 소개하고 뒤로 저 끝까지 갔는데 저분께 전부 제 거라는 얘기예요. 100% 소득을 공유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 없이 모두 이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막판에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매일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지속 고객을 만들어서 그들이 꾸준한 자동 구매를 통해서 나의 자산 상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한 사람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여기 있는 당신이 저처럼 돈을 벌고 싶으면 가게를 열어야겠죠. 열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다음 일은 뭐냐면은 이 제품 너무 좋은데 누구한테 전달할까? 누구와 같이 일을 해서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려볼까? 잘하면 1억도 된대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 두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자리에 계신 선생님 잠깐 일어나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일어나 봐주세요. 참여 수업이 좋은 거잖아요. 네. 이쪽에 있는 선생님 한번 일어나 봐주세요. 강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제 분은 제가 성을 안 해요. 자, 이 두 분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 이 두 분이 뭐를 하냐면 한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 구매를 해요. 이게 어려워요? 제 제품이 너무 좋았고 지금처럼 엄청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헬스팩 한 몇 개 먹어.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렇게 2개가 됐어요. 이게 스타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분부터 먼저 할게요. 다이아몬드 되실 분 분명히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참여 수업하면 괜찮아요.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소개하세요. 옆을 보시고 일어나라고 하세요. 자발적 일어나세요. 자, 뒷사람 도와주세요. 일어나세요. 네, 그렇죠. 자, 일어나세요. 이렇게 2명 하셨죠?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자,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자발적 도움을 청합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제품 너무 좋네. 그래서 200점을 막 먹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나는 여기 이렇게 200, 600, 2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네. 자, 그다음 한 번만 더 나가 볼게요. 자, 이 두 분이 그 뒤에 한 번만 좀 2명씩 불러봐 주세요. 이게 입 최적 수입이 얼마나 좋습니다. 훌륭하시네. 이 뒤에 분도 두 분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자, 여기도 두 분 옆에 협조. 두 분. 봐봐요. 제가 2명을 딱 소개했는데 지금 벌써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머나 왜 이렇게 벌써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봐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산한 점수가 1400점이라는 점수가 돼요. 저는 뭐만 했어요? 2명에게 소개만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좋은 제품, 좋은 기회를 소개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다 200포인트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1400포인트라는 점수가 올라올 수 있죠. 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여 수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이런 1400점을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10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선화는 들어오게 되면은 직급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무슨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매일 사원이야. 그지 말고 뭐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거꾸로인가? 어쨌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쉐어러서부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쉐어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양쪽으로 250포인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1400포인트 보셨죠? 250포인트 커요, 작아요? 작죠. 그 250포인트가 양쪽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주간에 57,000원을 받게 되고 월간에 23만 원을 받게 돼요. 2명만 소개하면 되네. 그죠? 네. 자, 그런데 500포인트를 소개하게 되면 아까 그 2명 정도 더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주간에 11만 4천원, 월간에 46만 원이 돼요. 한 번만 더 나갈게요. 1000포인트, 아까 1400이었죠. 그 그림보다 작은 점수예요. 그러면 주간에 23만 원, 월간에 92만 원, 아까 100만 원 자산소득이네. 그죠? 네, 이게 퓨처빌더라고 해가지고요.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퓨처빌더를 하게 되면 어워드 나잇 한 장인데 2장 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모션분에게 물어보세요. 파티에도 가면서 30년 동안 연금을 할까? 10년 동안 배당을 모을까? 5년 동안 뭘 할까?
그것도 되지 않는 그 100만 원이라는 자산 소득이 요렇게 만들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대략 한 6개월 정도면 가능한 사이즈예요. 100만 원의 자산 소득이 6개월 만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실 거예요?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도전이죠. 그거를 현명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단계, 아까 더 일어나게 할 걸. 아까 그분들이 2명씩 더 했다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로 늘게 되죠. 그러면 2,000포인트가 맺혀지면서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이, 그리고 또 티켓이, 그리고 좀 더 지나서 한 번씩 더 단계로 내려가게 됐다라면은 한 달에 300만 원, 270만 원인데 300만 원 정도가 되면서 해외여행을 보내줘요. 이 해외여행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이거 해가지고요. 사실 이거보다 많이 했는데 특별한 조건을 제가 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하고 갔는데 세상에 풀장 달린 풀빌라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이 3개고 화장실 4개예요. 둘이 쓰래.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방에서 자고 하루는 저 방에서 자고 그런 걸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주는 어떤 다른 효익도 너무나 좋은 걸 주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인생은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행복감을 누리면서 사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쭉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두 번째 맥스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 소개된 많은 사람들의 누적 점수가 5,000점이 됐을 때 맥스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스아웃이 되면은 뭐를 주냐면요. 리더십 보너스를 줘요. 이건 뭔지 모르겠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한 주에 한 20만 원 정도 주니까 한 달이면 1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보너스를 주는 게 되는 거고요. 또 뭐를 주게 되냐면 이제 오토식 보너스라고 다시 또 매주 25만 원을 주고요. 뭔지 모르겠죠. 아무튼 계속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 센터라는 거를 줘요. 이 추가 센터라는 거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 네. 아까 저기 쭉 이렇게 갔으면 저 끝에다 제가 탁 배치를 해가지고 말 잘하는 제가 저 끝에서 막 하고 팔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겠다, 내 밑에 와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이렇게 밑에서 막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결국 여러분이 시작을 해서 파트너를 도왔는데 파트너야 잘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트너 밑에 가서 점수를 올려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윈윈, 진정한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내가 여기 있는 파트너와 또 나의 소개자로 매출을 올린 그것이 이 1,000점 1,000점이다 라고 하면 이 1,000점 1,000점이 1,000점 1,000점 보이시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글자만 있으면 안 보일까 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가 도와지시나요? 이 1,000점 1,000점이 나에겐 추가 소득이 돼요. 완전 좋아. 근데 이게 이 2,000점이 위로 다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파트너 밑에서 다 올려주니까 파트너를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나한테 다시 와요. 그러니까 나의 최초의 가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완전하고도 완벽한 구조를 가지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맥스아웃 아까 하나 된 당신의 가게입니다. 유라고 써 있었죠? 미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의 가게 하나가 완성되었을 때 맥스아웃이라고 하고요. 주간 커미션, 리더십 보너스, 오토십 보너스를 다 합해서 주간에 월간에 받는 소득이 이제 약 650만 원 정도가 돼요. 하나만 마감을 해도. 너무 멋지죠. 그리고 2개를 마감할 방법이 있어요. 2개를 마감하게 되면 이제 루비라는 직급이 되는데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신나게 마감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여러 개를 마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게 밑에 내가 있고 스폰서도 내려가고 뭐 파트너도 내려가고 서로 돕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가 마감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면 쭉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골드를 되는데 10개월이 걸렸고요. 루비가 되는 데는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하신 거예요? 매일 한 명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은 매일 말하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말하고 1년에 한 번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느린 거고 매일 말하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메랄드 이렇게 1년에 한 칸씩 쭉 올라가서 현재 투스타 다이아몬드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을 남편과 제가 2개를 운영하던 것을 다 하지 않고 남편은 이렇게 외국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 된 거죠.
뭐 꼭 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혜택의 조건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좋은 제품을 내가 브랜드 체인지해서 화장품도 바꾸고 영양제도 추가로 먹으면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내 면역을 지키겠다. 우리 집안의 면역 지킴이, 건강 도우미로 유산화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득의 전부예요. 결국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는 얘기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외롭죠.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돕는 사람이 없어. 근데 백종원이 계속 와서 얘기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가게 하나 차려놓고 떡볶이 10원짜리인데 내가 10,000원에 팔게 해줄게 이러면서 막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함께 해주는. 저 같은 10년 실력자도 또 저보다 더 많이 한 20년 실력자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팀이 하는 비즈니스예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거제, 리사, 붓곡! 이 붓곡을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자랑하고 싶다. 사진은 못 올렸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따가 좀 사진은 많이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한 여행이 있어요. 이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잘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도 보내주고, 저는 사실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가장 끌렸던 게 뭐냐면 여행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처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이렇게 돈도 되고 건강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네, 건강은 제가 약국에서 지키고 있고요. 돈 뭐 그것도 부족하진 않아요. 빚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랬는데 여행을 간다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보내줘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누가 갔다길래 얼만큼 하면 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핫 버튼은 어쩌면 여행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이렇게 가게 해주고요. 그런 여행으로 전 떠났죠. 10년 동안 참 많은 나라를 갔다 왔는데 이 사진들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컴맹이에요. 그래서 뭘 삽입하고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잘하지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강점을 내세우고 내 팀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협약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의 장점이 있다라면 기부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기부를 받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이거 사단으로 그림 그리는 거 저에게는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막 웃으시는 분들은 그걸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진을 안 바꾸고 있어요. 저건 딸과 하와이 갔던 거고 저건 남편과 시드니를 갔던 거, 두바이 갔던 거, 남아프리카를 갔는데 이게 몇 년 전이야.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죄송해요. 그래도 투스타가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요거는 작년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참 여행을 못 갔는데 작년에 페루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페루는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모르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해발 5,036m에 올라갔어요. 걸어서. 여기 5,360이면 어딘 줄 아세요? 백두산이 2,900이에요. 그거보다 2배 올라가는데 숨이 쉬어질 것 같으세요? 안 쉬어질 것 같으세요? 근데 가보고 싶죠? 5,800에 올라가면 이렇게 레인보우 마운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곳이래요. 저는 고산병에 걸려서 토했죠. 그러나 보고 왔어요. 저기 호흡기 보이십니까? 근데 고산병에 걸렸던 건 기억에도 없어요. 또 가고 싶어요. 네, 그렇게 너무 좋았고 시내 이제 여기는 산인데 시내가 그 이름도 다 잊어먹었네요. 그 시내가 해발 3,000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시내를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되게 신기한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적응하나요? 라고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팔다리가 짧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루와 저쪽 그 파키스탄 이쪽에 고산지대 사람들을 보면 팔다리가 짧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심장이 비대해야 되니까 팔끝으로 못 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5,000m에서 말을 태워가지고 옆에 이 아저씨는 저는 말을 탔는데 얘는 뛰어다녔다는 그렇게 약간 종류가 다른 그런 곳에 갔다 왔어요. 이게 여기 장면에서 되게 신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제 인상이 강렬하게 남았고 또 가고 싶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 이런 곳으로 세계에 가고 싶은 100대 가고 싶은 곳에 여러분들을 다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초호화 열차를 탔고요. 이 마추픽추인가요? 그 꼭대기에 있는 성 한번 가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키우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엄마하고 여행도 다녔는데요. 예, 여기도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이미 80세 중반이 넘으시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픈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 우리 섭지코지 가자 이렇게 해서 막 갔는데 옆에 아무도 없네. 이렇게 이제 봤더니 엄마가 되게 늦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다 뭐냐면 건강을 내가 지키고 젊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냥 아차하면은 우린 노후가 그냥 진행되고 말아요. 근데 그 노후가 진행되기 전에 내 건강도 지키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저희 엄마는 70대 초반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유산화를 만나서 현재까지 살아계시고 엄청 건강하신 거예요. 재작년에 평창 올림픽 있을 때 막 걸어다니셨다니까요. 야 이리 와봐 이렇게 엄마 위험해 막 이러면서 따라다녔는데 엄마가 건강해지신 것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진정한 권리소득이 돼서요. 제가 약사이지만 우리 애를 약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너는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안 되고 그냥 걔가 약사가 아니라면 약사 보조 내지는 그냥 뭐 다른 거가 되어야만 했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 내가 한 비즈니스 그대로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이렇게 제가 망했을 때거든요. 애가 얘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아직 초등학교를 아직 안 갔으니까 어렸을 때죠. 이랬었을 때인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간쯤에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요. 큰애를. 좀 컸죠. 그리고 이제 2020년? 네, 그때쯤에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애가 졸업하는 거를 봤죠. 그때 제가 우리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서 한국에 없었는데도 저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권리소득 아닌가요? 네. 파트너들이 또 그동안 이룩했던 나의 팀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성장할 수 있고 세월과 공간을 시간의 제약도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이렇게 졸업식도 해보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을 찍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꼭 외국에서 봤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 딸이에요. 내 눈에는 우리 딸만 보이네. 네. 이렇게. 그리고 저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여느 사람 같지 않지 않으세요? 아닌가? 여느 사람 같은가? 제가요 원래 처음에 제품 강의를 했었던 순간을 잊지 못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너무 떨고 춤이 꼴깍꼴깍 넘어가니까 누군가가 컵으로 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컵을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떠는 게 뭐예요? 아니 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라고 성장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 가서 외국인들과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멋진 데가 되었는데 몇 평 안 되는 약국에 계속 갇혀 있었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 발휘되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지금 삶 속에서 발휘될 공간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떠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겠나요?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근데 그런 선택을 내가 언젠가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위기의 순간에 잘한 선택으로 한계 없는 성장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듭니다, 제가. 그리고 한 명으로 시작했던 저희 팀이 올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리더스 멤버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우리 리더스 멤버가 20명이 나오면 사진 찍자 이러다가 코로나가 지나서 못 찍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하하 웃는 이 모습들이 너무 인위적인가요? 저절로 웃은 거예요. 네. 이런 사진도 찍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 가서 우리 팀이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의 결정이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누적누적 돼서 더 많은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일이에요. 아까 말했죠. 2명만 소개했는데 4시 되네? 6명이 되네? 100명이 되네? 200명이 되네. 그게 시간의 누적과 조각을 짜내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팀원의 노력으로 그룹이 그리고 회사가 지원해주는 아낌없는 도움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너무 좋은데 나만 먹을 거야. 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함께 나누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아이고. 너무 시끄러서 하지 않도록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룹과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선택하라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 최근 들어 더 많이 성장을 하는 회사.
가장 좋을 때예요. 제가 네트워크 선택하면서 많은 책들을 봤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최절정기가 바로 언제냐면 그 제품을 먹는 사람이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일 때 아주 가장 좋은 선택지다라고 했어요. 제가 유산을 선택했던 10년 전에는 한 8만 명 정도가 먹었어요. 지금이 20만 명 전후예요. 지금이 최상의 선택이에요. 왜냐면 지금 나가면 유산화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좋은 제품인지도 다 알아요. 브랜드 체인지할 수 있고 보상품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면 그들은 능히 바꿔 먹을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유산화라는 게 있어. 유산화는 뭐야? 꽃집이야, 꽃가게야. 왜 화원을 하고 그래? 약국이나 잘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꽃가게가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가 여러분 선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기는 곧 기회인데요. 제가 선택했을 때도 그 시점에는 저는 위기였어요.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쓸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한 달에 이자로 5, 600을 냈는데 지금은 작아 보이죠, 5, 600이. 왜냐면 하도 영끌로 5억씩 6억씩 빚을 지더라고요, 집 사느라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5, 600 빚지는 게 5, 600의 이자 지불이 1도 아닌 걸로 됐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들의 월급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14년 전에 5, 600의 이자를 낼 때 피눈물이 났어요.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이 제품 40만 원, 50만 원 먹을 때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빚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잘 유지하려면 나 건강해야 되겠거든. 그리고 좋은 제품 먹어야겠거든. 그리고 저는 그냥 몸이 되게 약했어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눕고 쓰러지고 이랬는데 이 좋은 제품이 제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먹었고 그 위기를 바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1시간 정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저의 10년 전 그 어느 날처럼. 어떻게요?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는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 선택이 10년 후에 5년 후에 나를 이미 그려내고 있어요. 내가 오늘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5년 후에 나는 다른 조각을 짜고 있을 거고요. 10년 후에 나는 다른 조각을 짤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해서 누워있게 되면요. 누워있는 내가 그 그림을 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선택이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추가적인 소득을 얻어내야 되는 일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재수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뭐 이런 얘기처럼 유산화 비즈니스는 선택일까? 필수일까? 추가적인 소득을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선택일까? 필수일까? 나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화폐 경제에 살고 있는데 돈 가치는 시시각각 떨어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하던 일만 하고 있으면 계속 나는 도둑 맞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현실 경제를 다시 바라보는 내가 지금 단단한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이것으로 과연 만족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내게 던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 비즈니스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나를 손 끌고 오신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내게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유, 선한 마음의 연결선상이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 건강적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후에게 선물해 주세요. 자유를.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